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타입니다. 3월 20일 일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가 대단해요. 놀이의 실체. 더샵 리비테르 2차 5억 9천 신고가 대단해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예. 뭐 신고가 많네요. 분위기 좋네요. 자, 그 신고가의 실체를 한번 알아봅시다. 제가 정확한 타입까지 조사하지는 않았어요. 정확한 타입까지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대충 같은 평형 대봉 더샵 리비테르 2차 자 실거래 가격이 21년 8월 달에 8억을 찍었습니다. 이때 호가의 분위기를 보면 뭐 8억 9억 10억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거의 평균적으로 한 8억 5천 정도는 돼 보이는 분위기죠. 자 지금 실거래가 얼마 대단해요? 5억 9,900 6억 대단해요. 6억 대단해요. 자 8억 중반대의 느낌에서 6억으로 떨어지는 느낌, 거의 30% 정도 떨어진 느낌 나시나요? 예, 실체는 이렇습니다. 예, 실체는 이래요. 또 하나 더 볼게요. 동대구 역시 센트럴 시티자이. 자, 신고가는 아니었지만 고점 대비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 지금 실거래가가 5억 9,500. 5억 9,500입니다. 요게 찍혀 있죠? 네. 지금 가격 찍혀 있는 것도 보면 이 호가 대비 조금 낮은 가액이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장 높았을 때 가격이 8억 정도입니다. 이때 가장 뜨거웠던 20년 끝자락에서 21년 넘어가려고 하던 요 무렵 굉장히 뜨거웠었죠. 실거래 가도 많이 이뤄졌어요. 7억 그 이상 가격대에도 실거래가가 많이 찍혀 있어요. 자, 8억에서 6억으로 떨어졌다? 몇 퍼센트? 대략 한 25%? 네, 지금 고가의 아파트 하락률과 비슷하죠. 근데 그때 분위기와 견주어 보면 하락률은 다릅니다. 심심하면 호가 10억이었습니다. 네, 여기도 더샵 대봉 더샵 리비테로도 호가 10억 넘어가는 매물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그 반토막의 그런 느낌도 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대단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니죠. 자, 불과 얼마 전까지 환율은 1330원 느낌. 그리고 한 두어 달 전까지 기름값은 WTI 기준으로 한 70, 한 2불 정도 느낌. 네, 유가 한 10% 올랐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물가 상승 압력이 있다. 근데 지금 유류세 인하되고 있는 부분 또 연장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럴 바에 유류세를 아예 깎아버리지. 언제든지 한번 올리게 되면 이거 물가 인상, 지금 사과가 문제가 아니죠. 맨날 사과 뭐 과일 채소 뭐 이야기하니까 그것으로 국한되는 것으로 그것이 물가를 마치 다 끌어올린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WTI 기억나시나요? 브렌트유 기준으로 지금 87불이거든요. 저는 하늘에서 뭐 이야기하는 게 하는 총재님이 이야기하셨는 게 유가 90달러. 이게 브렌트유인지 WTI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브렌트유 기준이었다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물가 예측이 많이 변해야 한다. 물가가 더 많이 오른다. 그 말인즉슨 금리 인하는 멀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겠죠. 공시가격 현실화 지금 뭐 이거 많이 나오고 있어요. 민생 토론에서 온갖 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공시가 세수는 안 거치는데 이름 많이 벌리려고 하는, 그러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여기에 또 발끈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안도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자, 또 오늘 속보로 나오는 거죠. 네, 의대 2,000명 순증. 대구 경북대 기준으로 기존 정원 110명에서 90명이 증원되어 200명. 이 중에서 지역 인재도 많이 선발한다고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러면 이 쏠림만이 정답일까? 쏠림만이 정답일까? 특정 학군에 대한 쏠림만이 정답일까? 그건 지금 수험생 자녀를 두지 않더라도 그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네, 대학 그 선발하는 그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죠. 부동산 공부보다 오히려 그것이 더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후에 요거 어떤 부동산에 여파를 미치는지는 다음에 다뤄볼게요. 계명대 76명에서 120명, 영남대 120명, 가톨릭대 80명, 이렇게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구 지역이. 특히 경북대 굉장히 지금 반발 심합니다. 의대생들 굉장히 반발이 심한 그런 상태. 쿠팡알리 지속적인 이용 감사합니다. 선거 전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선거 후에 과연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당장 6월 달만 되더라도 전월세 신고제 이제 돼야죠. 이제 2번 유예했는데 설마 이제 총선 끝나고 나면 유예시킬 명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매도 물량 4만 개 넘어가는 상태고요. 전세 물량도 늘어나고 있고 월세 물량도 늘어나고 있는 상태. 우려스럽죠. 전체 임대 물량 18,000개.
연초에 16,600개에서 뭐 대략 한 10% 정도, 네, 요 정도 늘어난 느낌. 10%는 좀 덜 되네요. 한 8% 정도 늘어난 느낌. 하지만 문제는 추세다. 문제는 추세다. 자, 거래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뭐 900건에서 뭐 1,700건, 1,800건. 이 특례의 효과였는데 지금 1,700건, 1,700건. 오늘도 조사를 해봐도 신생아 특례가 얼마나 나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 선진입은 좀 많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죠? 예측치는 계속 흘러간다고 시뮬레이션을 짰는데 2달 연속 1,700건대의 거래량, 3월은 더 많을 것으로 점쳐집니다. 1,800이라고 써놨는데요. 지금 이 추세, 요 거래 남은 일자 기준으로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1,900에서 2,000, 네, 1,900에서 2,000 정도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추세가 대단해요? 이런 추세인가요? 좀 더 늘어났네? 그 대신 요 늘어나는 문제는 요 늘어나는 거래량만큼 전세 월세 임대가 안 빠진다는 사실, 요 근래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네, 전월세가 생각보다 안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빌리브 헤리티지 지금 요거 아마 25% 할인 분양 중이지 싶어요. 네, 할인 분양. 제가 원 가격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네, 아마 공매했다가 다 실패하고 할인 분양 수순으로 다시 가는 것 같습니다. 범의 SK뷰 9억 5천. 오늘 제목을 감사합니다로 달려고 하다가 바꿨어요. 네. 이건 1층인데 3층인데 요 정도면 지금 양호한 거래 가격이죠. 네. 뭐 범스크 대단해요.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대단해요라는 이야기 아니면 감사합니다. 네. 고점 대비 하락률 요 정도 나타나면, 네. 고가의 아파트가 이렇게 무너지는 지역은 대구가 그 유일하지. 세종시 다음으로 대구 분위기. 과거의 답습입니다. 2022년도에 그때의 느낌에 답습되는 그런 느낌. 요 아까 보셨죠? 예. 그래서 요 근래에 나오는 신고가들, 최신축. 이거 빼면 대구에 5억 넘어갈 아파트가 그닥 많지 않아요. 대구에 5억 넘어가면 아주 상급이죠. 아주 상급입니다. 대구의 평균 자산, 중위 자산 2.4억, 평균 자산 3.7억이었던가요? 3.7억? 그래서 5억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 거의 뭐 상위 10%, 그 정도에 들 정도입니다. 너도 나도 5억 하던 시절하고 지금하고는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다. 5억 넘어가는 아파트 22년식. 자, 근데 5억이 넘어간다 2015년식. 그러면 여기는 사람들이 조금 선호하는 곳이구나. 60평 직거래 5억. 예,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예. 있는 집은 가격 올려서 증여합니다. 예, 가격 올려서 증여해요. 평균 우방 아이트 72평 4억 9천. 이 정도면 살아볼 만한 집 아닌가요? 예, 어느덧 20년이 되었습니다. 집 좋거든요. 샵 리비테르 1차 4억 9천. 요거는 29평형이고요. 그러고 보니까 5억 넘어가는 거 그닥 많지 않죠. 그 다음 뭐 신혼부부나 뭐 장래 아이들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나 빚을 좀 내도 좀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한 4억 선에서 시작해도 선택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 나 좀 외곽 지역은 좀 싫어. 해서 좀 제껴놓고 보면은 직거래 제법 선택의 폭이 넓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평형까지 24평형으로 바라본다면 대구에서는 4억대 한 후반 정도만 하면 거의 최고죠. 그래서 투자로 봤을 때 제가 안 그래도 멤버십 회원 들어 계신 분이 지금 한 5억대 정도 물건 투자용으로는 괜찮지 않나요? 실거주용으로는 한 5억짜리 정도 살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 투자용으로 봤을 때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6억이라는 장벽에 막혀 있습니다. 6억이라는 장벽. 적격 대출이 여기 대출이 시원찮거든요. 대출 내서 집 사기 좀 애로사항이 있죠. 그러면 그 아랫단에 살던 사람이 윗단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간다. 소득이 많이 늘어나는 부류들이 생기면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이 현상이 지금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5억짜리 사서 투자용으로 해서 6억을 뚫고 올라가기가 상대적으로 지금 좀 어려운 그런 장세입니다.
고가의 아파트들 지금 현상 유지만 해도 잘 버티는 거다. 뭐 또 정권이 또 어느 쪽에서 정권을 잡냐에 따라서 또 많이 바뀌겠지만 뭐 수도권 밀집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터져 나왔을 때 그리고 세종시 이 답지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간을 보는 거죠. 네. 뭐 전세가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훨씬 더 대구 대비 세종시는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굉장히 낮습니다. 혹시라도 투자를 본다면 그 고점의 가격을 기억한다면 세종시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세종시도 다음에 또 한번 다뤄드릴게요. 이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15억까지 갔던 아파트가 7,800억. 심했을 때 가격 하락률이 45%까지 이렇게 나타났었으니까요. 또다시 그런 현상이 정말 나타나고 있는 건지 대구는 지금 고가의 아파트들은 아까 보셨다시피 30% 정도 느낌, 그리고 3억 이하의 아파트들은 평균적으로 한 33에서 35% 정도 느낌 나거든요. 40% 이상 하락하는 건수도 있습니다. 정말 분위기 안 좋았을 때는 이 한 페이지에 40% 이상 하락이 막 2건씩 나타났었거든요. 지금 그렇게 최악의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버금갈 만한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48%. 세종시 너무의 이야기 할 때가 아니죠. 세종시는 이렇게 오래된 연식은 아니더라는 거죠. 제 댓글 중에 한 분이 어제 재건축에서 성공하려면 주택 가격이 정말 많이 빠져야 된다. 2억짜리 주택 가격이 2억까지 빠지면 건축비 한 3억 5천 4억 잡고 6억 거기에다가 뭐 이런저런 수익 금융 비용 이렇게 하면 분양가가 정말 8억 9억 나와야지 수지 타산이 맞을 정도 이런 느낌이니까 아무튼 구축은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죠 지금. 메리트가 떨어지면 값이 그만큼 싸지면 또 거기에 따른 또 수요는 또 발생할 거고요. 39%, 42%, 3억 아래쪽 한 30년 차 넘어가고 이러면 또 이 나름의 또 매력이 또 생깁니다. 네, 52평형이 2억 6천, 평당 500. 요즘 사람들의 눈높이가 또 너무 높아져서 또 이거 인테리어 돈 바르려고 하면 또 한정 없고요. 그 집값에 한 반은 발라야지 집이 멀끔해지겠죠. 그만큼 또 투자하기에도 애매하고. 그래도 집이 약간 좀 험한 것 같아도 괜찮다. 넓고 널찍하게 좋기만 좋네. 이렇게 또 약간 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고 가격이 떨어지면 매력이 생기더라. 가장 일반인들이 하기 쉬운 것은 가격이 쌀 때 잡는 거죠.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가 하나뿐이라 그랬습니다. 건당 거래대금 떨어지고 평균 전세 가격 떨어지고 지금 나란히 떨어지는 모양새. 거래량은 일부 조금 나아지지만 요게 작년하고 다른 분위기예요. 특례가 풀렸을 때는 이 건당 거래대금이 3억 2천 정도 수준이던 것이 3억 4천 정도 수준으로 건당 거래대금도 올라가고 이게 특례 때입니다. 특례 때. 그리고 전세 가격도 반등하고 이게 특례 때고요. 신생아 특례 때 달라지는 점은 건당 거래대금도 떨어지고 전세 가격도 떨어지고 분명히 분위기가 달라요. 그때하고 분명히 작년 이맘때랑 분위기가 분명히 다릅니다. 네, 그 부분도 한번 추세적으로 확 살아나는 느낌, 좀 뜨뜻미지근한 느낌, 뜨뜻미지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거래량을 4,000건, 5,000건을 본다? 이거 대구 날씨에 대구 더위 먹어도 안 되지 싶어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브라질이 뭐 섭씨 60도, 가을을 앞두고 브라질이 최고 기온이 섭씨 60도라 그러는데요. 한 그 정도 더위 먹어주면 모를까. 이런 거래량은 좀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좀 힘들죠. 싼 아파트 많이 거래되고 비싼 아파트 거래 덜 되고 좀 싼 아파트가 있는 곳들 거래가 많이 되는 모습 달성군, 북구 상대적으로 지난달 거래량을 거의 지금 넘어서는 모양새인데 수성구는 아직 좀 비싼 아파트 많이 있다 보니까 넘어서지는 못했고요. 분양권 6건 지금 직거래 비율 계속 높아지죠. 직거래 비율 입주 앞두고 있고 물건 안 팔리고 뭐 이런저런 사유로 직거래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다. 시장 상황이 그렇게 쉽지만 않다.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적게 집계되고 있는데요. 2월달 거래량 계속 누락되고 있어요.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 아직도 여전히 오류 상태. 전세 거래량 62건, 전세 거래량도 많지 않고.
뭐 팍팍팍 살아나주면서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는 게 아니죠. 전세 거래량이 확 살아났어요. 근데 이것도 정말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되지 않았죠. 임대차 3법이 공식적으로 되지 않았죠. 이때 신고 안 했으면은 과태료 내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신고 안 했던 사람들이 우르르 신고해요. 그럼 거래량이 확 부풀려집니다. 그럼 와 분위기 좋아지네.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언제든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게 지금 완벽하지 않은 시스템 탓이겠죠. 네. 전세 거래량 보시면 1,400건, 지난달 1,700건, 이맘때 1,500건. 많이 부족하죠. 전세 거래량. 또 의대 정원 이슈도 있고 이러면은 또 추후에 이슈, 또 이동하는 데 따른 또 이슈도 분명히 발생하지 싶습니다. 꼭 특정 지역으로 몰려가야지 이득인가? 아니면 용의 꼬리가 될 것인가? 뱀의 머리가 될 것인가?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사람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균 전세 가격 계속 빠지고 있는 모양새. 싼 거 거래 늘어나고 비싼 거 거래 줄어들고. 이 특례와 신세 같은 게 분명히 다른 거 맞죠? 그때 온도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오늘 방송 대단해요? 감사합니다.